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늘은 최근 맨유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인 아모림 감독의 전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아모림 전술에 대한 기본적인 틀, 대형에 대해선 충분히 다뤄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모림 감독의 큰 전술적인 틀을 간단하게 본다면 3-4-3에서 출발해 볼 소유 시 변화하는 다음과 같은 3-2-4-1일 것입니다. 특히 4위 구성원 중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윙백, 하프 스페이스에 자주 위치하는 공미 특성을 지닌 윙포워드 등이 주요 특징으로 보입니다. 전술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꾸리고 볼 소유 시,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공격 전환 시, 수비 전환 시 어떤 대응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 수비를 뚫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활용하는 데서 감독 고유의 스타일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물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제가 분석하기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 슈트룸 그라츠와 파말리칸과의 경기에서 아모림 감독이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어떤 패턴을 보여줬는지 짧게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면 분석한 두 경기에선 좌측 진영에서 공격 전개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최근 세 경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좌측 위주의 전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모림 볼 아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력이 좋은 윙백 누누 산토스가 공격 전개의 스타팅 포인트로 자주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모림 볼은 빈틈의 실, 즉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 선수와 선수 사이의 인터벌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확고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선과 4선 사이를 공략하느냐, 상대의 최후방 4선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패턴이 달라졌고요. 그럼 장면을 바로 보시죠. 누누 산토스가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는 20번 아라우오 선수에게 패스를 넣었습니다. 이때 특징은 볼을 4선 뒷공간까지 길게 찌르는 것이 아닌 4선과 3선 사이로 안착하도록 패스를 넣죠. 이렇게 했을 때 4선은 아라우오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튀어나온 수비를 실행하기 때문에 아라우오가 막히더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공격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산토스와 아라우오는 타이밍에 맞춰 등을 돌리고 침투할 준비를 위해 일단 진영 쪽으로 내려와 수비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위해 산토스도 위치를 잡을 때 상대 3선 라인 이상으로는 위치하지 않도록 포지션을 잡게 되죠. 때문에 반대 측면에서 전개가 시작되어도 센터백의 킥력을 활용해 산토스 쪽으로 연결 타이밍에 맞춰 준비하는 아라우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연결 시 앞 공간으로 아라우오가 4선과 3선 사이에 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패스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역시 같은 패턴,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으로 들어 이렇게 되면 보다 위협적으로 박스한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 수 있죠. 그렇다고 측면으로만 아모림 볼이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처럼 미드필더, 포워드의 3자 패스 패턴으로 볼을 우측 윙백에게 연결하는 장면인데, 패스를 넣는 공간이 측면 빈 공간이 아닌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인터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측면으로 넓게 오픈 패스를 했을 경우 풀백이 따라붙게 된다면 터치라인에서 막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이 공간으로 연결하면서 윙백이 볼을 잡고 밀고 나가면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박스 안 진입에 성공하고 두 명의 수비를 자기 쪽으로 홀드, 안쪽으로 컷백까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죠. 즉 아모림 볼은 라인과 라인 사이의 중간 지점 포인트, 풀백과 센터백의 인터벌을 통과하는 패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한 번에 최종 4선 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특히 더 내려가는 팀을 상대로는 다음처럼 바로 최종 수비 라인으로 전진한 산토스에게 패스를 넣게 됩니다. 산토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 3명의 유닛도 박스 안으로 진입하고, 다음 장면에서는 요케레스가 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수비 등 뒤를 따라가다 살짝 측면으로 바로 빠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센터백이 한 번에 누누 산토스에게 연결하고, 다음처럼 앞선에 공간이 많은 경우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박스로 진입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들인 후 2차적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컷백을 보내 다수의 최종 수비 유닛을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패스 패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처럼 누누 산토스에게 반대 전환으로 넣을 때 이 타이밍에 맞춰 스포르팅의 3명의 유닛이 모두 우측 대각선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움직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 수비 유닛을 우리 팀 기준 우측으로 끌어들이고 산토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게 되죠. 좁은 수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도 공격형 미들로 출격한 곤살베스는 큰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닌 다소 좁은 공간인 28번과 8번 사이의 인터벌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이러한 침투 과정을 통해 상대 4명의 수비 유닛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패스를 넣는 선수의 정확한 공간 탐색, 볼을 받는 리시버의 정확한 포지셔닝,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선택 3박자가 맞아떨어져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과정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정 선수가 너무 무작정 빈 공간으로 달려가거나 패스가 너무 길거나 침투한 인터벌 공간과 패스를 넣은 인터벌 공간의 선택이 다를 경우 등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워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림이 과연 맨유에서는 어떤 공격 패턴을 준비하고 보여줄지 기대를 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